이 강의에서는 특정 재화에 대한 공급을 선형 공급 함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쇠고기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쇠고기 시장에 대한 공급표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쇠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사육 농가들이 공급량을 증산하려는 의지와 능력도 확대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공급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그럼 공급표를 통해 오른쪽 그래프의 몇 가지 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1달러일 때 쇠고기 0kg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2달러일 때 20kg이 제공됩니다. 3달러일 때 50kg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여기 공급표를 통해 나머지 지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표시한 점을 통해 이제 선형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급표와 공급 곡선으로 그래프에 표시된 쇠고기 공급이 존재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공급표의 정보와 이 그래프의 공급 곡선에서 어떻게 공급 함수를 도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일반적인 공급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공급 함수의 서로 다른 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함수는 한 재화의 공급량 QS는 C 더하기 D, P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 함수에서 C 변수와 D 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C 변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급 함수의 C 변수는 공급 곡선의 수량 절편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급 곡선이 수량축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진다면 공급 곡선이 수량축을 교차할 때 수량은 얼마일까요?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급 곡선은 실제로 그래프의 가시 범위에서 수량축과 교차하지 않습니다. 쇠고기 가격이 제로라면 분명히 0kg의 소고기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제로일 때 그 어떤 생산자도 쇠고기를 공급할 의지와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격축을 넘어서 수량축을 가로지르는 지점까지 공급 곡선을 이어간다면 가격이 제로일 때 공급량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 공급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C 변수는 항상 음수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가격이 0이면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재화를 제공할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생산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재화의 가격이 0이라도 기업이 양의 공급량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경우 C 변수는 양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0일 때 재화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기업은 없으므로 공급량은 제로입니다. 공급 함수의 다음 변수는 D 변수입니다. D 변수는 수요 함수의 B 변수와 유사합니다. D 변수를 말하는 다른 단어로는 공급의 가격 계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계수는 일정한 재화 가격 상승에 생산자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D 변수는 공급 곡선의 경사도가 아니라 공급 곡선 경사도의 역수입니다. D 변수는 y 등호 mx 더하기 b라는 전형적인 대수 방정식에서처럼 좌우 이동 대비 상승 이동을 나타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상승 이동 대비 좌우 이동을 나타냅니다. 공급 함수 즉 공급 곡선을 따라 두 지점 사이의 가격 변화로 공급량 변화를 나눈 값입니다. D 변수가 클수록 생산자는 가격 변동에 더 반응하고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완만해집니다. 반면에 D 변수가 작을수록 생산자들은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이 덜하고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더 가파를 겁니다. D 변수는 경사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세요. 좌우 이동 대비 상승 이동이 아니라 상승 이동 대비 좌우 이동입니다. 지금부터 공급 함수에서 D 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에서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 변화 대비 공급량 변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급표에서 두 개의 가격과 두 개의 수량을 식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D 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표에서 두 개의 지점을 형광펜으로 강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D 변수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D를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 두 점 사이의 공급량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110에서 80을 뺀 값을 동일한 두 지점 간의 가격 변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로 오르면 공급량이 80에서 110으로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30을 1로 나누면 D 변수가 구해집니다. 따라서 쇠고기 공급 방정식의 D 변수는 30입니다. 나는 이제 소고기의 공급량이 C 플러스 30P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30의 의미는 소고기 가격이 1달러 인상될 때마다 농부가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되는 공급량은 30kg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공급 함수에서 C 변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쇠고기 공급을 나타내는 함수를 도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급표의 가격과 공급량 조합을 현재 존재하는 함수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조합을 사용하겠습니다. 공급량이 81대 가격이 4달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4와 80을 우리 공급 방정식에 대입하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C 변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방정식을 간략화해야 합니다. 80은 C 플러스 120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는 80에서 120을 뺀 값인 마이너스 40입니다. 이제 완전한 공급 함수가 생겼습니다. C 변수 즉 공급의 수량 절편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공급표만 가지고 시작한 뒤에 그걸 공급 그래프의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공급 곡선이 생기고 나면 공급 곡선을 가격축을 넘어 연장할 수 있고 공급의 수량 절편이 실제로 음수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량 절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우선 공급량 변화를 가격 변화로 나누어 D 변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급표에서 하나의 가격 수량 조합을 대입하여 마이너스 40이라는 C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얻은 것은 쇠고기의 공급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쇠고기 공급량은 항상 마이너스 40 더하기 30 곱하기 쇠고기 가격과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형 공급 함수를 활용하여 가격 절편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격 절편은 생산자가 재화 생산을 개시할 용의가 있을 가격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공급 함수에서 C 변수 또는 D 변수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